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취업생활의 내일이에요. 재취업 시 새로운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자격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2021년 신설되는 자격증과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격증을 소개합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주택관리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를 담당합니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자격증이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취득 후 공동주택관리소장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거나 공동주택관리업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으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두 자격증의 차이가 있다면 세대수에 따라 관리소장을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는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을 할 수 있지만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소장을 할 수 없고 보조자의 역할만 가능합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1차와 2차로 시험이 나누어져 있어 두 개 전형 모두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계 원리, 공동주택 시설 개론, 민법, 주택관리관례법규, 공동주택관리 실무에 대해 공부가 필요합니다. 서점에서 주택관리사 교재와 자격증 문제집을 구입하셔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1회 하반기에 진행되니 연초부터 준비하시면 연말에 자격증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큐넷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는 정부에서 자격 취득자의 의무 채용을 법률로 지정하는 자격증인데요. 2020년 4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만 주택관리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중소공동주택에도 입주자 동의를 통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관리사 채용을 통해 체계적인 주택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취업 시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공공시설관리, 아파트, 건물 상가, 오피스텔 등의 관리소장직은 오랜 사회활동 경험을 통한 폭넓은 대인관계, 복합적인 인지능력 등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자본으로 주택관리 관련 업체 설립이 가능합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이나 그 외 관련 기관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동물의 진료를 위한 검사, 치료 보조, 응급처치, 간호 직무를 맡습니다. 동물보건사는 2019년 8월 개정된 수의사법을 통해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되어 2021년 8월부터 도입되는 자격제도입니다. 정부 평가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동물보건학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을 둬 소정의 실습 교육만 받으면 자격시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부의 수의사법 개정에 따르면 동물보건사 양성을 통해 기존의 동물병원 보조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1만 3천 명까지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펫코놈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산업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일자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물보건사 자격과 제도 관련하여 아직 정보가 많지는 않으나 처음 시행되는 만큼 기회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재활 상담사는 장애인의 개인활동,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등을 확대하기 위해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 전문가입니다. 재활 상담과 사례관리, 장애 진단 및 직업평가, 직무 개발과 배치, 재활 서비스, 재활 행정, 재활 프로그램 연구 및 정책 개발,
직무 재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장애인 재활 상담사 자격증은 장애인 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시 가능합니다. 1, 2, 3급으로 나누어져 있어 급수별 취득 조건이 다름이 응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곧 3급은 폐지될 예정이라 2급 이상을 취득하시길 추천합니다. 시험은 1, 2교시로 나뉘어 7개 필수 과목에 대한 선택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매년 1회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의 변화로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자립하는 것에 대한 사회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활동 영역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상담사는 장애인 복지시설, 직업, 재활시설, 특수학교 등 다양한 장애인 재활 관련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목치료 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20개 병해충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아파트 단지 등의 도시 주변 생활권 나무와 전국의 보호수를 관리합니다. 농작물을 제외한 산림과 수목을 담당합니다.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증은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양성기관 자체평가 통과 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은 수목분류, 수목생리 등 7개 분야 10과목에 대해 19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12개 기관에서 수목치료 기술자 교육을 24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성교육과정 운영기관과 일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수목치료 기술자는 2018년 6월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제도 시행을 통해 만들어진 전문직입니다. 그동안 병든 나무들은 주로 비전문가에게 부적절한 농약으로 치료를 받아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목진료 전문가가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치료를 위해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나무의사나 수목치료 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목치료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관심 있는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적성에 맞는 자격증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시길 응원할게요. 내일이와 함께 슬기로운 취업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노하우로 또 만나요.